외로운 밤, 우연한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위기 속에서 시작된 인연, 연민과 감사로 이어진 관계,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무너져가는 사랑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미모의 싱글맘과 그녀를 구해준 유부남의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선택에 대한 서사입니다. 작은 친절이 어떻게 집착으로 변하고 외로움이 어떻게 파멸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깊고 강렬한 서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연은 그날도 새벽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키우고 밤에는 편의점 카운터에 서는 삶. 4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는 늘 깔끔하게 묶어두었지만 흘러내리는 잔머리 사이로 드러나는 목선은 묘하게 사람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은 넉넉한 사이즈였지만 그 옷 안에 감춰진 몸선까지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허리는 잘록했고 움직일 때마다 옷 위로 드러나는 실루엣은 자연스럽게 성숙한 여성의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서연은 스스로를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 엄마야. 이런 데서 눈길을 끌 이유도 없어.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손님들의 시선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들어왔을 때부터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고 남자는 계산대 앞에서 쓸데없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혼자 근무해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서연은 습관처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서 목선으로 그리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괜히 유니폼 앞자락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필요하신 건 더 없으세요? 남자는 웃으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예쁜 분이 밤에 혼자 있으면 위험할까봐. 그 말투가 전혀 걱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서연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는 계산대를 넘어 괜히 물건을 짚는 척하며 점점 그녀의 공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손님, 여기서 더 가까이 오시면. 그 순간 남자의 손이 계산대 위로 올라왔고 그녀의 손목 근처까지 스치듯 다가왔습니다. 왜요? 조금만 더 가까이 보면 안 돼요? 서연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몸이 굳어버린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손 지금 치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격하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술 취한 남자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뭔데 끼어들어. 그 순간 남자가 계산대를 넘어 서연 쪽으로 더 다가오려 했고 그와 동시에 중년 남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팔을 붙잡아 밀어내는 동작, 의자 하나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짧은 실랑이. 서연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술 취한 남자는 결국 욕을 내뱉으며 나갔고 편의점에는 숨가쁜 침묵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50대 중반쯤, 과하게 꾸미지 않은 외모였지만 정돈된 머리,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시선을 주지 않는 태도.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지 않았고 그저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팔 조금 다치신 것 같아서요. 그녀의 손목에 붉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에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공포 뒤에 찾아온 안도, 그리고 그 안도 속에 섞인 설명하기 어려운 두근거림. 저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괜히 끼어든 건 아닌지. 아니에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식사라도 대접해도 될까요?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을 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셔츠 소매, 잔주름이 잡힌 손, 그리고 차분한 말투. 그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말도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딸도 하나 있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연의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쓰렸습니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하지만 동시에 그의 나이와 책임감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다시 묶고 유니폼을 벗고 나니 낯설 만큼 여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나 아직도. 그녀는 자신의 얼굴과 몸선을 천천히 바라보며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움, 설렘, 그리고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 그날 이후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준 그 모습.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인연이 자신의 삶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리고 이 작은 두근거림이 얼마나 큰 파국으로 이어질지를. 그날 이후 재훈은 편의점에 종종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처럼 퇴근길에 물 한 병을 사는 정도였습니다. 서연은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근무하세요. 그의 인사는 늘 짧고 단정했습니다. 네, 오늘도요. 서연은 괜히 머리를 한번 만지고 유니폼 앞자락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가 오는 시간대에 맞춰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유니폼 안에 입는 셔츠를 조금 더 몸에 맞는 것으로 바꾸고 향수도 아주 은은하게 뿌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그 사람 유부남인데. 하지만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솔직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려다 말했습니다. 그날 식사 대접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아, 그건 괜히 제가 드린 말이라. 괜히가 아니라 제가 계속 마음에 남아서요.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의 가슴이 작게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처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그날만큼은 유니폼이 아닌 옷을 입었습니다. 처음엔 단정한 원피스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허리를 따라 부드럽게 떨어지는 옷, 움직일 때마다 몸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재질, 목선이 조금 더 보이는 디자인.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를 때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가? 그러면서도 결국 가장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옷을 조심스럽게 골라 입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의 시선이 자꾸 그녀의 얼굴에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눈으로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서연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를 여자로 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안쪽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얇은 니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몸에 자연스럽게 붙는 옷감이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체온과 선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식사를 하다 그녀가 컵을 들려다 손을 살짝 미끄러뜨렸고 그 순간 재훈의 손등에 그녀의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우연처럼. 하지만 둘은 동시에 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귀까지 들릴 만큼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송해요. 그녀가 먼저 말했지만 손을 떼는 속도는 너무 느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서연은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두근거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 하나가 이렇게 큰 흔들림을 남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옷차림은 더 분명하게 변했습니다. 단추를 하나 덜 잠근 블라우스, 허리를 더 잘 드러내는 스커트, 앉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는 습관. 그는 점점 더 자주 그녀의 손동작,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 머리를 넘기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일부러 말했습니다. 오늘 예쁘지 않아요?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예쁘셨습니다. 그 말에 서연은 웃었지만 그날 밤 혼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과 몸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나 이 사람한테 여자로 보이고 싶어. 그 생각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를 떠올릴 때 단순한 고마움이나 설렘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깊고 은밀한 감정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그의 목소리를 떠올리다 보면 몸이 스스로 긴장하는 것을 서연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건 절대 안 되는 감정이야.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빠르게 그에게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부남이었고 그녀는 아이를 둔 싱글맘이었고 이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서연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만나는 날이면 옷장을 열고 가장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옷을 고르며 심장이 먼저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감정이 곧 선이라는 마지막 경계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은 처음부터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연이 재훈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수없이 연습해온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었다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에는 은은한 조명만 켜두었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연의 옷차림은 그 스스로도 놀랄 만큼 대담했습니다. 몸에 부드럽게 밀착되는 원피스, 움직일 때마다 허리선과 등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디자인, 목에는 얇은 체인 하나만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수차례 망설였습니다. 이건 너무 노골적인가? 하지만
결국 그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다르네요. 서연은 잔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좀 여자로 있고 싶어서요. 그 말에 공기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잔을 채우는 손길이 점점 느려졌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에서 서로의 외로움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집이 너무 조용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생각 저도 자주 합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강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소파 쪽으로 자리를 옮기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좀 더 편해요. 둘 사이의 거리는 어느새 팔 하나가 닿을 만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채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머리칼이 그의 어깨 쪽으로 조금씩 흘러내렸습니다. 재훈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은 이미 대답을 알고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요. 서연은 눈을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움도 설렘도 그리고 명확한 끌림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잠시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그의 손이 천천히 소파 위에서 그녀의 손등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느리게, 망설이는 듯, 그러나 분명하게. 서연은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둘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접촉 하나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끌어올렸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쪽으로 몸을 더 기울였습니다. 재훈 씨, 저 오늘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 씨,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그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저 이미 너무 오래 참았어요.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재훈의 숨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서연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멈출 수 없어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 그의 입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주 잠시 머뭇거림이 있었고 그 다음 순간 둘 사이의 마지막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둘 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떨리는 숨결로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으로 자신이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후회보다 갈망이 더 컸고 이성보다 외로움이 더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리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의 만남은 더 이상 예전처럼 설레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훈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서연은 그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받지 않는 시간이 늘어났고 약속은 자주 미뤄졌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집에서 무슨 일 있어요? 재훈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의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인가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겠죠. 며칠 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아내는 재훈의 휴대폰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집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울부짖는 목소리, 쏟아지는 원망, 그리고 딸의 차가운 시선.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날 밤 재훈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집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서연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이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서연은 기쁘지도 안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며칠 뒤 재훈은 정말로 집을 나와 서연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삶은 그들이 상상했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는 밤마다 술을 마셨고 딸의 사진을 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그의 외로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내가 너무 많은 걸 잃게 했죠.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이도 전화도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계속 같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내야 하는 관계야. 하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재훈의 등을 보는 순간 그 결심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오늘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에 서연은 천천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럴수록 혼자 있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위로였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후회도 있었고 죄책감도 있었고 그러나 아직 사라지지 않은 감정도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싫어요.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더 길었습니다. 그는 그 손을 치우지 않았고 그녀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시 시작하면 안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이성보다 외로움을 먼저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 말은 끝내자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스스로에게 경고하는 말이었습니다. 재훈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그의 어깨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는 마침내 그녀를 가볍게 끌어안았습니다. 아주 잠깐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숨결만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또다시 더 깊은 후회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번에도 먼저 떠오른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또 한 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것이 이 관계가 끝내 행복으로 갈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마지막까지 욕망을 먼저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단한 삶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이 감사와 연민, 외로움과 욕망을 구분하지 못한 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 과정을 그립니다. 처음은 작은 친절이었고 그 다음은 설렘이었으며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때로 사람을 가장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고 연민은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큰 상처를 남깁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선 하나를 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인간의 욕망, 선택,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것들을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